sie, Che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dir gehen. 네, 김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주 민소공주 납쳤다고 다들 좋아서 덩실덩실 거리시는데, 네. 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김세용 기자가 이번에 다시, 한 주를 맞이해서 찾아왔고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추워진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많이 하시고,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같아. 이제 가야 되겠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김세영 기자 오늘 굉장히 바빴다고요. 그냥 바빴다기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대선인데 이제 내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내근을 하면서 이제 기사 쓸 거 쓰고 또 요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해드리고 싶은 거 또 따로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엄청 바쁘진 않았어요. 네. 엄청 안 바빴어요? 네. 제가 뭐가 됩니까? 네, 아니, 아무튼 엄청 네. 안 바빴다니까 다행인데, 진짜 오늘 김수영 기자, 이따가 또 어디 가신다고요? 네, 오늘 저희 아실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오늘 국회에서 이제 시사회를 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네. 이제 영화를 한번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국회로 갈 예정입니다. 네, 네. 거기서 또 김수영 기자도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요즘에 그냥 계속 내근만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딱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화를 봤던 게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영화를 보셨길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김수영 기자가 그 영화 준비를 하시면서 진짜 항상 저랑 김수영 기자랑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은 우리 김수영 기자가 항상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왜 그랬죠? 카톡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태우나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되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좋고 또 청취자분들도 엄청 김소영 기자 지금 예쁘다고 어머 난리세요 진짜. 정말인가요? 꽃보다 세운이라고. 왠지 저희 선배들 같은 느낌이.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김세영 기자를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뵈서 또 좋은 그런 하루를 또 청취자님께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말이 마음에 없는 말이었나? 네. 오늘 핫뜨거뜨거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서세진 감독님의 그거를 이제 보러 가야 하고 일정이 좀 빠듯해서 좀 오늘은 핫뜨거 토픽 5를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드리고요. 아무튼 대신 오늘 저와 강 아나운서가 준비한 영화 내용으로 더 알차고 풍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아까부터 핫뜨거뜨거 그 율동 연습 좀 했냐고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우리 핫뜨거뜨거는 다음 주에 연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작을 바꿀까요? 그럴까요? 동작 바꾸면 이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화까지 보고 오셨다는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지. 네, 주제가 정말 요즘에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혹시 저희 남성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정말 S라인 몸매에 정말 예쁜 외모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여성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성형을 어디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사회와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법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외모 지상주의 요즘에 진짜
뭐 요즘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네. 계속 외모지상주의는 세간의 이슈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형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성형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외국에서도 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왜요? 전에 제 동생이 이제 뭐 실용영어 같은 그런 교과서에서 음, 무슨 우리나라 성형에 대해서 외국 교과서가 우리나라 성형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어머. 대학 그 원서 자체가 외국 거였는데 우리나라 성형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우리나라 성형이 이렇게 외국까지 알려질 정도로 음, 많은 사람들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네. 그러면 이 내가 살인범이다 영화 보고 오셨다고요? 네. 네. 내가 살인범이다 해서 혹시 박시우 씨 보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박시우 씨를,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영화를 보니까 되게 그죠.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전 정재영 씨를 더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아, 음. 진짜 살인자인데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정말 계속 들더라고요. 네. 네,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아, 진짜 잘생기긴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핫뜨거 그 모션만이라도 빨리 보여주면 안 되냐? 뭐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또그 만나겠다. 귀엽게 그러신 분들 많은데 모션 뭐 보여드릴까요? 네. 탐탁지 않아요? 네. 원하시니까 한번 보여드리긴 하는데 소리까지도 해달라고. 소리 어떤 소리? 핫뜨거 뜨거.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저희 같이 할까요? 네. 지금 이제 4시고 지금 이제 업무 때문에 다들 피곤하실 텐데 자, 한번 율동 사람들 놀래요. 막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옆에 네. 계시는 뭐 부장님, 대리님들이 다 뭐지 쟤? 이렇게 하실 수도 네. 있는. 네. 그럼 한번 네, 해볼까요? 시원하게 한번 하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핫,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네. 이거 들으시려고 무려 일주일을 기다리셨다고. 자, 이제 나가신다.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외모지상주의, 뭐, 박시우 씨도 그렇게, 뭐,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모가 수려해서 음, 오히려 그 살인범이 매스컴에 타면서 팬까지 생기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례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이제 부녀자들을 한 9명인가 10명 정도 살해한 네. 네. 강호순이 있었죠. 강호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강호순 씨가 이제 잡혔을 때 좀 외모가 좀 되게 좀 살인범 같지 않은 이미지, 그러니까 되게 음. 부드럽고 음. 생각보다 잘생긴 이미지가 있었고 네. 실제로 강호순 씨가 이제 잡히고 나서 음. 아들에게 인세를 주기 위해서 음. 나는 내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책을 쓰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책을 내겠다고 하니까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네티즌들이 뭐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막 찬반 논란도 일었고요. 네. 실제로 강호순 씨가 잡혔을 때 팬클럽이나 팬카페가 생길 정도로 네, 인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그 내가 살인범이다 내용을 뭐 대략적으로 이제 김세훈 기자가 말을 해주실 텐데 진짜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참 외모가 어쨌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얘기는 맞겠지만 네. 굉장히 그런 게 좀 너무 만연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씁쓸함이 드는데 내가 살인범이다도 대략 비슷한 얘기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강호순이 이제 뭐 책도 내겠다. 네. 내가 살인범이었고, 내가 살인한 내용에 대해서 책을 내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팬카페도 생기고, 팬들이 막 생긴 것처럼,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이 영화도, 이제 15년 만에 공소시효가 끝나고, 이제 자서전을 들고 한 꽃미남 이제 살인자가 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소시효도 끝나겠다. 나는 참회의 의미로 이 책을 냈고 이제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나타났는데요. 네. 정말 신기하게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팬카페가 생기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뭐 이렇게 막 팬들이 생기는 거죠. 뭐 살인자 그 이름이 이두석이거든요. 그
극 중에서. 그래서 뭐 살인자 이두석 뭐 하트 하트 뭐 이런 식으로 팬카페가 생기는 되게 기묘한 현상도 일어나는 것을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략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네. 네. 이제 10명의 부녀자를 살인한 그 이두석이라는 살인마가 공소시효가 15년이 끝나고 네.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어, 그것도 책을 들고요. 어, 자기가 10명을 죽이는 동안 네. 어떻게 치밀하게 죽였고 네. 어떤 과정이 있어 끔찍한 그런 상황을 담은 책을 갖고 등장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이두석을 잡으려고 했던 정재영 형사와 그 꽃미남 살인자 간의 이제 뭐 치밀한 막 이런 막 액션씬과 다양한 것들, 막 심리전 이런 것들이 영화 중간중간에 녹아 있습니다. 네. 정말요?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네. 진짜 그 박지우 씨가 그럼 살인범으로 나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잘생긴 거? 이해가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이 영화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살인마는 정말 여기 막 이렇게 찢어져 있고 막 뚱뚱하고 막 우락부락한 살인마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정말 배국 같은 피부에 몸도 다비드상이에요. 몸도 다비드상이고 수영도 잘하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아이템을 소스를 잡은 것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어떤 사례죠? 네. 사가와 이세이라는 이제 일본의 흉측 살인범인데요. 네네. 이 살인자는 이제 일본 약간 태어날 때부터 성장 미숙 막 이렇게 해서 키도 뭐 150 몇 센치에다가 몸무게도 뭐 40도 안 되고 굉장히 왜소하고 네. 되게 몸이 이게 발달하지 못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여성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커지고 자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 인육에 대한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막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사랑해주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잡아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사례가 진짜 실제 있었고요. 이 사가와 이세이는 책도 진짜로 냈어요. 네. 그래요? 네. 안개 속이라는 책을 냈고 일본에서 네. 실제 2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네. 이제 굉장히 흥행했던 책이고 지금도 이제 법망에서 풀려나서 굉장히 이제 도쿄 뭐 일본 어디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살고 네. 있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살인자인데도 사람들이 뭐 사랑해요, 사가와 이세이 막 이러고 팬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에로 드라마에도 막 섭외 받을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가 뭐 그분이 잘생겼나요? 근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되게 마르고 그러긴 했는데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럼 정말 살인마처럼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그냥 사람들 이제 거기 뭐 글 자료 같은 거 나온 거 보면은 사가와 이세이가 뭐 특출나게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제 팬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언변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인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되게 훌륭한 언변력으로 팬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 언변이란 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어디 술자리 이런 데 갔을 때 맞아요. 굉장히 뭔가 외모는 그렇게 끌만한 매력적인 게 없는데 정말 말을 너무 유쾌하게 잘해서 그쵸. 네. 맞아. 여자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딱 봐도 솔직히 말 못하고 그렇죠. 되게 자신감 없는 사람보다는 좀 외모가 엄청 수려하진 않아도 좀 말 잘하고 자신감 있고 이러면은 여자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자도 자신이 분명 안 예뻐도 되게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당당해서. 강아나운서? 안 예쁜데 예뻐 보이는? 예쁜데. 아니, 정말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남자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여자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당당함이 오히려 그 외모를 더 그냥 배로 플러스로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엄청 예쁜데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아이가 음.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외모 지상 남자들은 예쁜 게 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사과 네. 윌스이는 정말 막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제 책을 이제 막 소개도 하고 책 속에도 뭐 나는 이 여자를 인육을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 네덜란드 여성이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근데 사과 윌스이는 이 여성을 이제 집으로 뭐 문학 공부 같이 하자 불러들여서 이제 신체 부위마다 뭐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프라이팬에 이제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다거나 그랬는데 뭐 강연을 옛날에 강연을 할 때에도 나는 요즘에도 뭐 인육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엉망에 풀려났다는 게 저는 뭐 그 사가이세이 아버지가 일본 네. 내에서 뭐 큰 사업을 해서 음. 자기 아들을 자유인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럼 김세영 기자는 여기 내가 살인범이다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살인범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지만 음. 잡을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고 네. 또 사가이세이처럼 아버지의 힘, 뭐 재력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법망에 풀려났던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공소시효, 음.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못했는데, 음. 공소시효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공소시효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 한국 사회에 살인자가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그게 생기지 않기 위한 사전적인 그런 체제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사가이 이세 같은 경우에는 네.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프랑스 법원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형사 재판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냈던 거고 네. 이제 아빠가 이제 돈이 많고 이러시니까 좀 약간 로비나 힘을 쓰셨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보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살인자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네. 그랬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그 내가 살인범이다에서처럼 언론이나 매스컴 때문에 네. 더욱 이런 게 좀 자극적이고 또 약간 시청자들의 그런 구미를 땡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시가와 이사이 같은 것도 그런 요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강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 부분을 그 영화 속에서 많이 느꼈어요. 영화 내가 살인자다. 살인범이다. 살인범이다. 내가 살인범이다 네. 보면은 일단 드는 생각이 언론이 함께 같이 나와요. 항상. 그죠. 그리고 거기에 NBC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 잘생겨야 욕도 덜 먹지 이런 대사가 실제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기자가 질문을 할 때 원래 살인자에게 질문을 할 때 통상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왜 범행을 저질렀나요? 뭐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나? 방법이 뭐였나요? 언제 그랬나요? 되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도 대체로 이거예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언론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조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영화 계속 가다 보면은 언론이 그렇게 그 이두석이라는 살인자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막 띄워주기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팬클럽도 생기지 않고 팬도 생기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영화 속 보면은 이제 우리 백분 토론 그런 것처럼 살인자와 그리고 그 경찰 정재영이 같이 토론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막 미디어가 좀 살인자가 책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정말 잘생겼다 역시 꽃미남이다 이런 걸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살인자의 이야기 그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용의자 X의 네. 용의자 X도 어쨌든 약간 살인 그런 그죠. 이야기잖아요. 스릴러 뭐 이런 건데 그냥 저는 원래 그런 거 분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계속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진짜 살인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무섭긴 네. 했지만 되게 뭔가 잔인하고 이런 장면인데 되게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네. 아, 정말 이 언론이라는 존재가 진짜 뭐 여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맞아요. 뭔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게 당연히 관심이 음, 있는 거라서 노출되는 것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고 음, 노출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아, 네, 미국에서는 네, 네. 미국 얘기는 그거예요. 데이비드라는 이제 살인범이 있었는데 네. 그 살인범도 음. 책을 낸 거예요. 책을 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때부터 샘의 아들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살인마가 책을 내고 이제 인세를 받고 정말 많은 수익을 거두려고 하니까 음, 이제 거기서 반대를 한 거죠. 왜 음, 살인자 책을 내게 하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네, 반면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샘의 아들이라는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음, 얻은 수익금을 이제 국가가 모두 가져간다. 이 법이 샘의 음, 아들이라는 법인데 이 음, 데이비드라는 그 살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네, 이 데이비드가 책을 내면서 이 법이 시행됐고 이제 음, 미국 뭐 네바다주나 음, 뭐 라스베이거스를 제외하고는 뭐 47개 주에서 음,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미국 그 47개 주에서는 범죄자가 책을 음, 써도 실제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아, 정말, 어, 세계 각지에서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군요. 네. 네, 정말. 진짜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무서워도 살 수 있나,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음, 영화를 심야로 봤는데 네,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보고 한번 어떤 영화인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 없이 봤는데 이제 뭐 이게 막 좀 잔인한 부분이 좀 음, 나오는데 보면 볼수록 아 집에 어떻게 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 네, 아, 그랬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래, 음, 괜찮습니다. 네, 김세, 살아왔어요. 김세현 기자는 이미 공인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죠? 정말 무서워요. 네, 정말 진짜 내가 살인범이다 이 영화처럼 뭐 미디어의 행포 그리고 지독한 이런 상업성 이런 것들도 물론 견제되어야 될 문제인데 진짜 이 사회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또 이런 영화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부분도 보면은 정말 이제 미디어나 그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도 미디어와 그리고 살인자 이야기를 이렇게 대립각 세워서 막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딱 보면은 이제 음, 유가족들의 모습을 네, 봐도 그냥 사형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음, 전 사형제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를 보면은 살인자는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이런 게 음, 거의 결론으로 딱 도달하게 되는데 네,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음,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을 못할 정도로 아직도 모르겠어요. 영화를 봐도. 네. 네. 진짜 그 유가족들은 자기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음. 정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런 그쵸. 모습들을 보면 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진다는 게 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아픔이 어떤 걸로 치유가 되겠어요.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그쵸. 아니고. 네. 그 살인범을 죽인다고 해서도 그게 치유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네. 정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럼 김수영 기자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저는 좀 영화가 좀 특이한 게 꽃미남 살인자잖아요. 네. 근데 영화를 통해서 예쁘면 용서가 된다. 음, 이런 거를 되게 조금씩 느꼈어요. 음, 실제로 뭐 아까 뭐 네. NBC 그 국장이 뭐 음, 예쁘면 야, 뭐 살인자도
예뻐야 욕을 덜 먹지 뭐 이런 얘기라던가 아니면 살인자에게 멋있어요 막 이런 팬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름답고 정말 예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막 보도를 봤는데 실제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막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한번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또 검색어나 이런 거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게 올라오면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네. 김세현 기자의 정말 따끈따끈한 영화, 정말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인 만큼 이 김세현 기자의 네. 그런 얘기들이 더더욱 앞으로 이걸 영화를 보실 분들의 마음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 그럼 김세현 기자 마지막으로 뭐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네, 제가 요번에 네. 그 팝밴드 2에 나왔던 네. 밴드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밴드예요. 네. 그래서 그 밴드가 김건모의 스피드라는 거를 네. 이제 네. 편곡을 해서 앨범에 이제 넣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앨범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없다면 그냥 김건모의 스피드를 네.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세현 기자가 추천한 시베리안 허스키 스피드 앨범 찾았습니다. 아, 있군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우리 김세현 기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